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지역소생연구소. 네, 수요일 뉴스파다 지역소생연구소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해 이맘때 56조 원이란 역대 최악의 세수펑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18조 6천억 원이 불용 처리가 되는 등 지방재정은 그야말로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과연 내년엔 분위기가 다를까요?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에게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위원님이 속해 있는 나라살림연구소 2023년도 국가결산안 보고서에 따르면요. 예. 제가 좀 읽겠습니다. 세수펑크 56조, 행안부의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약 18조 원을 지출하지 않는 처리로 이어졌다. 그러니까 세수가 덜 거쳤으니까 교부세, 교부금을 깎아서 그 공백을 메운다. 예. 근데 이게 규정에 맞는 접근은 맞아요? 아니요, 그게 이 법적으로도 사실 불가능하고 예. 원칙과 관행에도 맞지 않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 국세랑 지방 교부세랑은 연동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 한 20% 정도는 이 지방 정부에 줘야 되는 것은 이게 법으로 그런데 예. 문제는 그 국세가 덜 거쳤을 때 이 그 지방 교부세를 그 정산하는 시점은 2년 뒤에 정산을 하는 것이 보통 법과 원칙이죠. 예. 근데 올해 당장 이 국세가 안 거칠 것 같아라고 해서 전망으로 같아 그렇죠. 했는데 예. 올해 그냥 당장 교부세를 안 줄 거야라는 예. 것은 이전에 뭐 관행에도 없고요. 그런 법과 원칙도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올해 회사가 힘들 것 같아. 그래서 예. 당장 월급은 주던 대로 못 주겠어. 바로 정확한 그런 느낌인가요? 비유인데요. 예. 그러니까 뭐 월급이 회사 그 어떤 매출이랑 좀 연동이 되게끔 했다고 쳐요. 그렇다 하더라도 올해 회사가 안 좋다고 해서 올해 월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회사가 좀 안 좋으면은 한 내후년 뒤에 뭐 월급 인상이 될 부분을 조금 까고 월급을 인상하자. 이건 가능해도 예. 올해 매출이 안 좋으니까 그냥 올해 월급 깎을 거야라고 예. 말하는 것은 이런 관행과 이런 법은 없죠. 그러면 이제 교부세, 교부금을 한번 파볼 텐데 예. 이게 저는 뭐 계속 이해가 잘 안 돼서 예. 직장으로 치면 월급을 받았을 때 고정 지출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뭐 전월세 비용처럼 큰 파이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식비라든지 그나마 좀 비교적 적은 파이가 있을 수도 있는 건데 예. 교부세와 교부금은 이 지역의 곳간에서는 얼마나 지금 중요한 대목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교부세는 그냥 쉽게 설명을 해서 중앙 정부가 이 지방 정부에 주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굉장히 커요. 뭐 아시다시피 그 지역이 뭐 지방세를 통한 자체 재원이 그렇게 크지 않잖아요. 예. 특히 창원시 같은 경우는 교부세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4분의 1 정도 됩니다. 4분의 1이요? 예, 한 8,400억 정도 이 중앙 정부한테 교부세를 받고요. 예. 근데 창원시만 하더라도 이게 좀 재정이 경남 중에서는 괜찮은 편이어서 그럼요. 예. 25% 거의 4분의 1 정도 되는데 이 군 단위 같은 경우는 거의 50% 이루거든요. 예를 들어서 와. 합천군 같은 경우는 예. 한 50% 정도, 전체 재원의 50% 정도. 그러니까 군 단위 같은 경우는 한 40% 이상을 교부세에 의존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재정 자립도가 낮은 이런 예. 표현 많이 쓰잖아요. 예, 맞습니다. 낮은 곳을 휘청휘청하겠네요. 그럼요. 뭐 예. 자기 전체 세입의 절반 가까이를 교부세에 예. 의존하고 있는데, 근데 원래 교부세 금액이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거잖아요. 예. 이게 뭐 우리나라는 당연히 삼권 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국회가 여야가 합의를 해서 창원시한테 뭐 8,400억을 줄 거야, 합천군한테 3,600억을 줄 거야라고 땅땅땅을 했으면 예. 그렇다면 행안부는 당연히 국회가 땅땅땅 한 만큼 교부세를 줘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작년에는 그냥 국회가 정한 교부세 금액을 행정부가 임의로 주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지방정부는 당황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서 제가 드렸던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도 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경남 도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 보고 듣고 있잖아요. 예. 도민분들은 우려할 수 있는데 도민분들만 우려할 일은 아니겠습니다. 맞습니다. 예, 전국에 지금 해당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예. 자, 지역에 너무나도 큰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교부세, 교부금 못 주겠다. 무시무시한 내용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전달이 됐을지가 저는 궁금해서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지난 8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영상이거든요. 함께 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교부세 교부금이 있잖아요. 공문으로 행안부하고 교육부 준 적이 있습니까? 불용하겠다고? 공문을 주고받는 거는 뭐 없었던 걸로 이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부의 결정은 문서로서 확인되죠? 부총리님, 문서로서 확인돼야 안 돼요. 문서로서 효력이 발생되죠. 행안부 교육부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카톡 보냈어요. 지방자치단체. 왜? 문서로서 못 받아서. 전화로 했습니다. 불용 처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 시스템에서 문서 처리를 못하고 카톡 보내고 전화로 불용 처리를 합니까? 예, 중앙 정부에서 지방 정부로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구나 하는 단편적인 사례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이게 뭐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 공문을 못 보낸 이유는 제가 그때 요 해안부 교부세 담당자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혹시 이 교부세를 안 줄 거야라는 그 통보를 예. 지방 정부에 했다라고 하는데 예. 제 생각에는 공문을 못 보냈을 것 같아서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이 지방 정부한테 교부세 안 줄 거야라는 통보를 공문을 했니?라고 물어봤더니 예. 공문 못 보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공문도 안 보내고 그래서 왜 공문을 못 보냈니? 예. 라고 물어봤더니 이게 국회가 추경을 하지 않아서 공문을 못 보냈어 라고 대답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예. 그러니까 국회가 추경을 했다라는 얘기는 본 예산에서 국회가 이 정확하게 뭐 8,400억의 차원을 주겠다라고 하면 예. 행안부는 8,400억을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8,400억을 안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회가 추경을 해야 돼요. 예. 국회가 추경을 해서 그냥 9천억 줄게라고 하면 9천억 주는 거고 그냥 8천억만 줄게라고 하면 8천억을 주는 건데 작년에는 국회가 추경을 하지 않았잖아요. 예. 국회가 추경을 하지 않았으면 당연히 8,400억 원을 그대로 줘야 되는데 네. 그대로 추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8,400억 원을 행정부가 임의로 깎아서 지급할 수 있는 법적인 권한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예. 법적 권한이 없는데 이 공무원이 내 이름을 담은 공문을 이 차관 씨한테 보낼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가 승인을 안 했습니다. 예, 예. 뭐 앞서 뭐 메신저 얘기도 나왔고 그리고 공문을 뭐 보냈냐 안 보냈냐 얘기도 나왔습니다만 예, 예. 어쨌든 통보가 된 거잖아요. 지역 그렇죠. 입장에서는. 통보를 공문으로 하기에는 이게 법적 근거가 없어서 공문은 예. 보낼 수 없었고요. 예. 카톡으로 보냈다는 것은 좀 유머인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예. 법적인 공문은 보내지 못했다라는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국회 예산 심의권을 침해당한 의원과 또 교부세를 받지 못한 곳의 단체장 같은 경우에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이건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지금 진행 중이고요. 헌재 권한쟁의 심판 청구는 뭐냐면은 이게 단체장 입장에서는 나는 국회가 정한 교부세를 받을 거야 줘라고 청구를 헌재 요구를 한 거고 예. 행정안전부는 아니 나는 국회가 정한 교부세를 안 줄 거야라고 한 거잖아요. 안 주면 안 된다면서요? 안 주면 안 되니까 예. 이것을 받고 싶어서 예. 이 몇몇 단체장이 낸 거다. 헌재에 예, 이거를 나한테 그냥 법대로 정해진 금액을 줘라고 예. 헌재에 요청을 한 거고요. 예. 그거를 우리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라고 말을 하는 그럼 거고요. 만약에 헌재가 그 단체장의 손을 들어주면요? 단체장의 손을 들어주면은 이게 교부세를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불용 처리된 게 그런데 이게 사실 23년도 교부세를 그대로 정상적으로 줘라는 이 권한쟁의 심판 청구였는데 지금은 이미 24년도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헌재가 단체장 손을 들어준다 하더라도 뭐 교부세를 더 받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헌재의 판단은 의미가 없네요. 이미 지났어요.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은 있습니까? 예. 그러니까 돈을 더 받는 건 아닌데 예. 앞으로 이런 비슷한 일이 또 발생하지 못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죠. 예. 앞으로. 예. 근데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올해 국세 상황 볼까요? 세수 펑크 뉴스가 해를 이어서 나왔다는 건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지난번보다 덜할 뿐이지 또 세수 펑크예요. 긍정적이지 않겠습니다. 이 국세 상황이요. 예, 맞습니다. 올해 예측한 것보다 한 30조 원 정도 덜 거친다라고 또다시 세수 결손이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예. 문제는 저는 세수 결손이 뭐 될 수도 있죠. 뭐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될 수도 있는데 예. 세수 결손이 됐다라는 것과 올해 또 교부세를 감액하는 것은 전혀 별개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가 올해 또 적자가 될 수가 있죠. 예. 또 올해 적자가 되는 것과 올해 또 내 월급을 바로 감소시키는 것은 이건 별개 개념인 거잖아요. 그래서 올해 세수 결손이 됐다 하더라도 이 법과 원칙과 관행에 따라서 올해 당장 교부세를 감액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주장을 하는데 예.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도 헌재 심판 진행 중인데 예. 올해도 또 교부세를 감액하겠다라고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 기재부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총리가 예. 국감 과정에서 국회에서 말한 바 있습니다. 또 한번 세수 펑크가 발생할 전망. 이제 지자체별 그러면 감소액이 어느 정도일까 우려가 되면서 동시에 궁금해집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예측을 해봤다고 들었거든요. 예, 그렇죠. 예. 우리 지역부터 한번 파주실까요? 창원 같은 경우는 작년에 뭐 한 교부세를 한 1,000억 원 정도 덜 받게 됐는데요. 네. 올해 같은 경우는 아직 얼마를 덜 줄지 아니면은 제대로 국회가 주는 대로 줄지 확정된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원래 이 국회가 정한 것은 창원시 같은 경우는 한 그
600억 정도 주기로 했는데 예. 그런데 이 세수 감소분을 그대로 다 안 주게 된다면 한 7,100억 원, 그래서 한 500억 정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작년에 100억 정도, 작년에 그 1,000억 원 정도 안 줬는데 예. 올해는 또 500억 정도 안 줄 수도 안줄 있다라고 수도 있다. 말을 한 겁니다. 덜 주는 거는 뭐 거의 확정에 가깝긴 하겠네요. 이것은 아직 아무도 몰라요. 그것도 근데 저는 예. 이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제일 이 시장 경제의 나쁜 것은 뭐냐면은 예. 예측 가능성이 저해되는 것을 이 시장주의자들은 제일 싫어하는 거거든요. 현 정부 들어서 어떻습니까? 그런데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것은 분명히 국회는 여야 합의를 통해서 올해 창원시한테 보통교부세를 7,600억 주겠다라고 이 본예산서에 써져 있어요. 예. 이 중앙정부 이 본예산서에 7,600억 그 지출하겠다고 써져 있는데 그런데 7,600억을 과연 여야가 합의한 대로 줄지 아니면은 7,500억을 줄지 7,400억을 줄지 예. 7,100억을 줄지 시장 참여자가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모르는 창원시장과 창원시민과 예. 저도 지금 깎아서 줄지 그대로 줄지 100억을 깎을지 200억 깎을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인 거고요. 교부세가 이런 식으로 지금 대화가 오가도 되는 거예요? 아무도 모른다. 그러니까 교부세가 이렇게 얼마 깎일지 저는 최대 500억 깎일 거라고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만 예. 깎일 수도 500억 깎일 수도 있고 100억 깎일 수도 있고 안 깎일 수도 있는데 교부세가 이렇게 얼마 깎일지를 모른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예산서에 10억이 써져 있어도 10억을 줄지 9억을 쓸지 예. 대한민국 예산서에 100억이 써져 있어도 100억을 지출할지 90억을 지출할지 지금 시장 참여자가 대한민국 국민이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예산서를 믿지 못하는 상황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죠. 아니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불확실성이 있을 때는 예. 좀 최악을 먼저 생각하는데 맞습니다. 지역에서요. 예. 교부세도 그렇고 교부금도 그렇고 최악으로 감액이 돼요 만약에. 예. 그러면 지자체 입장에서는 아 그래 뭐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이렇게 됐고 받아들이고 긴축 모드로 전환을 해야겠다. 이거밖엔 대응 방식이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죠. 왜냐하면은 최악으로는 창원 같은 경우는 한 500억 정도 깎이는 건데 예. 그런데 이 지자체 같은 경우는 균형 재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균형 재정의 원칙이라는 얘기는 뭔 소리냐면은 지출 규모를 자기가 정치적으로 정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세입 규모에 맞춰서 지출 규모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올해 이 창원시한테 이 중앙정부가 얼마를 주겠다, 7,700억을 주겠다라고 말을 하면은 예. 7,700억 원의 지출 계획을 이미 다 세웠어요. 그래서 7,700억 원의 지출 계획을 세우고 이미 9월 지금 10월 달이니까 예. 상당수 지출이 이미 됐겠죠. 예. 그런데 불구하고 그 국회는 7,700억 주기로 했지. 그런데 나는 사실 안 줄 거거든. 7,100억만 줄 거거든. 이라고 말하면 예. 그러면은 창원시 입장에서는 이미 계획을 세운 거를 예. 지출을 못 하거나 아니면은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방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국채를 발행하면 좀 빠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국채를 발행하는 거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훨씬 좋아요. 예. 왜냐하면 법적으로 국채는 이게 일반 재원을 위해서 발행을 할 수가 있는데 지방채는 일반 재원으로 발행할 수가 없거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예. 이게 국채를 발행을 해서 이것을 쌀로 사 먹을 수도 있고 뭐 고기를 사 먹을 수도 있고 국민 월급을 줄 수도 있지만 예. 지방채라는 것은 일반 재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특정 사업의 재원 조달 목적으로밖에 못 쓰여요. 예. 그리고 국채 조달 금리가 지방채 조달 금리보다 훨씬 싸죠. 아무래도 이 투자자 입장에서는 창원시 지방채를 투자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대한민국 국채를 투자하는 게 예. 당연히 대한민국 국채가 답은 나와 창원시보다 예. 더 이게 아무래도 더 좋잖아요. 그렇죠. 신뢰가 그렇게 높고요. 신뢰가 예. 더 높기 때문에 금리가 국채 금리가 더 낮아서 이게 금리가 높은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보다 예. 금리가 더 낮은 국채를 발행하는 것이 우리나라 전체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더 바람직한 거죠. 예. 결국 세수 펑크가 다 기인한 일입니다. 근데 2년 연속이잖아요. 예, 맞습니다. 정부는 그러면 이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은 내놓고 있어요? 가장 안타까운 게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건데요. 근데 저는 세수 펑크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 것보다 예. 지금 적극적으로 오히려 다른 지출을 지방 정부에 주는 지출을 줄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런 대책을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줄이는 게 지금 대책이라고 하고 있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지방채 인수 금액이 2.6조 원인데 예. 내년도는 2.6조 원이 다 사실상 없어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그냥 가만히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예. 원래 올해 예산서에 존재하는 지방채 인수금액, 지방채 인수금액이란 것이 제가 아까 말했던 국채 조달 금리가 더 싸니까 지방채를 발행을 하면은 굉장히 비싼 금리를 통해서 발행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거를 국채가
국채를 발행하고 중앙 정부가 그 지방채를 인수를 한 다음에 나중에 지방 정부는 중앙 정부한테 원금과 이자를 갚는 이게 바로 지방채 인수 금액인데 이거를 내년도에 깎죠. 2.6조 원을 깎기 때문에 예. 대책이 없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것도 대책을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었으면 차라리 좋겠다. 가만히 있으면 좋지 예. 더 이 마이너스 대책을 내세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죠. 그렇지 않아도 지방 정부의 재정이 여유로운 것도 아니고요. 요즘 뭐 지역 소멸 저희 프로그램도 지역 소생 연구소입니다. 맞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들어 고통 호소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금 이런 뉴스를 전하게 됐네요. 그럼 올해 세수 결손 또 전망이 나왔으니까 원인을 봐야겠는데 정부는요.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다. 이를 비판하거나 일각에서는 아니다. 부자 감세 때문이다. 위원님께서는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기재부는 이 감세와 세수 결손과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말을 굉장히 자주 반복을 해요. 부자 감세는 영향을 주지 예. 않는다. 그래서 예. 기재부의 논리에 따르면은 세수 결손이라는 것은 본예산 예측치보다 얼마나 세수가 줄어들었냐가 세수 결손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작년보다 얼마가 세수가 줄어들었냐가 세수 결손이 아니라 내가 예측했던 본예산보다 예. 얼마나 더 세수 펑크가 생겼냐라는 게 세수 결손인데 예. 기재부의 논리는 이겁니다. 우리가 감세를 했다 하더라도 감세는 이미 본예산에 이게 예측이 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감세에 따른 세수 결손 효과는 없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예. 그런데 이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감세 효과를 정확하게 본예산에 담아뒀으면은 제대로 기재부 말이 반영했으면, 맞죠. 예. 그렇죠. 60조를 감세했는데 60조 감세 효과가 있다라고 본예산에 제대로 반영을 했다면은 상관이 없는데 예. 실질적으로는 80조를 감세해놓고 60조만 감세 효과가 있어라고 말하면은 20조만큼의 세수 결손은 당연히 감세 때문에 생긴 거고요. 정확히 말하면 감세를 제대로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것이 예. 세수 결손의 원인인 거고요. 예. 기재부는 우리 세수 결손의 원인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 다른 나라 책임이야. 국제 정세가 안 좋아서 세수 결손이 생겼다라고 주장을 하는데요. 저는 이것도 맞지 않은 게 국제 경제가 안 좋아서 세수 결손이 생긴 것이 아니라 예. 국제 경제가 안 좋다라는 것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서 세수 결손이 생긴 거예요. 예. 만약에 이 국제 경제가 안 좋아서 내년도 세수가 10조 원 줄 것 같아라고 예측만 제대로 했으면 세수 결손은 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국제 경제가 안 좋은 것을 자기가 예측을 잘못한 거를 예. 그냥 남 탓이다라고 돌리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닌 거죠. 그 물가도 워낙 계속 오르고 있어가지고 예. 사실 저는 세수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예. 오히려 더 많이 거칠 수 있는 이거 계기가 되는 굉장히 좋은 지적인데요. 예. 우리 세수 측면에서는 우리가 일반인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즘에 경제 성장률이 안 좋으니까 예. 경제가 안 좋으니까 세수 안 거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세수는 경제 성장률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을 더한 그 경상 성장률에 비례하거든요. 예, 예. 근데 요즘에 물가는 되게 좋아요. 여기서 말하는 물가가 좋다는 얘기는 예. 이 세수를 세수를, 좋아하는 예, 사람 예, 입장에서는 세수 입장에서는 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어요. 올해도 경상 성장률이 5.5%는 상승하고 예. 최근에도 한 4% 내외 정도는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 경상 성장률이 4% 내외 상승하는데 이 세수가 계속 쪼그라드는 것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인 거고 예. 이거는 정부의 감세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는 거죠. 예, 글로벌 복합 위기 여파냐 아니면 부자 감세 때문이냐 이에 대한 답도 충분히 여러분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지금까지 수입 얘기를 해봤는데 지출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예산이 투입될 곳이 많지 않겠습니까? 예, 좀 추상적인 표현입니다만 많을 텐데 어느 분야가 증가가 돋보이고 어느 분야가 감소가 돋보이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분야를 저희가 살펴볼 텐데요. 준비한 자료가 있습니다. 띄워주시죠. 2025년 예산안 최대 증가 분야 금액 및 그 이유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1위가 과학기술, 2위가 예비비, 3위가 보건, 4위가 사회복지군요. 어떻게 해석을 하면 되는 겁니까? 예, 과학기술 분야와 예비비 증가가 굉장히 도드라지죠. 근데 과학기술 분야가 17%나 증가했는데 올해보다 내년이. 예. 근데 이것은 그 올해 R&D를 굉장히 많이 감액을 해서 좀 많이 이 사회적인 좀 지탄이나 그렇죠. 비판을 많이 예. 받았어요. 예. 그래서 정부가 어떤 비판을 수용을 한 거죠. 올해 R&D를 감액을 해서 국민들이 좀 싫어했으니까 네. 내년도는 다시 원상 회복을 할게. 근데 어느 정도 원상 회복을 했냐면은 23년도
내년도 R&D 수준으로 다시 되돌아간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년도 정부 예산안의 가장 중요한 점은 R&D 원상 회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예. 그런데 보면은 24년도에 줄어든 R&D 사업은 계속 25년도에도 줄어든 상태인 거고요. 25년도에 이 늘어난 R&D는 새로운 R&D가 늘어났더라고요. 그러니까 총량적으로는 원상 회복이 됐지만 예. 내용적으로는 올해 줄어든 R&D는 계속 줄어들고, 그럼 내년도는 어떤 R&D가 늘어났나를 보니까 우주 R&D랑 그리고 이 원자력 관련 R&D 예. 위주로 내년도 R&D가 늘어났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사천에 또 우주항공청 본청이 있고 또 예, 원자력 그렇죠. 말씀하시니까 우리 지역도 어느 정도 좀 해당이 되는 맞습니다. 사안이군요. 예. 예. 예비비의 국회 예산 심의 없이 집행 요구 증가 이유로 나오고 있는데 저건 앞서 그 불용 처리에 대한 설명할 때 예. 약간 겹치는 대목이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예비비라는 것은 국회 심의 없이 이 정부가 임의대로 쓸 수 있는 게 바로 예비비인 거고요. 예. 그런데 이 국회 예산 심의 권한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비비는 사실상 늘어나지 않고 3조 원 정도로 고정되어 있었어요. 예. 그러다가 코로나 때 예비비가 굉장히 많이 증액이 됐었고요. 지금은 이제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예비비가 이제 줄어드는 상황인데, 예. 근데 이 정부는 뭐 조금 국회 심의 없이 돈을 많이 썼으면 좋겠다라는 이 정부의 의지를 국회에 예. 제출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감액된 분야도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분야가 돋보이는지요? 띄워주시죠. 자, 교통 및 물류가 1위고요. 2위 통신, 3위 일반, 지방, 행정. 이렇게 지금 랭크가 돼 있는 모습인데 어디에 주목하면 좋을까요? 자, 가장 도드라지게 감액이 된 부분은 교통 및 물류예요. 그러니까 소위 뭐 SOC라고 불리는 교통 및 물류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 굉장히 많이 예. 감액이 됐는데요. 그럼 어떤 사회간접자본이 많이 감액이 됐나를 봤더니 가장 크게 많이 감액이 된 것은 철도 부문입니다. 철도 부문은 매우 많이 감액이 됐지만 예. 이 공항, 항공 쪽은 상당히 증액이 됐다. 그리고 도로 부문도 꽤 많이 감액이 됐다라고 분석이 됩니다. 예. 위원님 이제 1분이 남았습니다. 예. 예, 시간이 굉장히 짧은데요. 예. 오늘 저희가 쭉 살펴봤던 내용을 통해서 어떤 총평을 해주고 싶으세요? 지금 뭐 와닿지도 않는다. 교부금, 뭐 교부세, 뭐 잘 모르겠다 하는 분도 계실 수 있고, 아직까지 나는 타격을 잘 모르겠는데 하는 분도 계실 수 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으로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일단 국세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22년도 그 국세 총 수입액이 그 396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337조 원 정도밖에 안 거칠 걸로 예상이 되고요. 예. 국세 수입이 안 좋으니까 지출을 늘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출이 내년도 재량 지출만 보면 0.8%만 늘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뭐 물가 상승률에 고려해 보면은 예. 이 국가의 재정 역할은 점점 더 쪼그라들고 있다. 네. 그래서 국세 수입 감소가 어떤 이 국가 재정 지출 감소로 이어지고 있고, 국세 수입 감소는 당연히 어떤 이 정부의 감세 조치에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 예. 알겠습니다. 실제 지역에서 노인 기초연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하고요. 그런 예. 곳이 있다고 합니다. 또 돈이 없어서 학교 공사에 차질을 빚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피해는 이미 감지가 되고 있는 사례가 있고요. 문제는 이러한 피해가 도처에 이제 앞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되겠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